반갑습니다. 와리온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날씨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입추인데요. 입추가 뭐야? 라고 물으면서 여름의 진수를 보여주겠어. 라고 날씨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 상태인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주 시장 얘기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다우 마이너스 0.13%, 나스닥 2.15% 상승, S&P 500개의 경우에는 0.36%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 1.6% 코스피 상승했고, 코스닥 3.49%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보죠.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다우의 경우에는 다우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속적인 상승 60일선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 60일 저항을 넘고 지지 테스트까지 한 이후에 바로 120일선까지 올렸고 121선에 지금 딱 맞고 거기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다우의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면 20주선을 딱 넘어섰어요. 지난주에 20주선을 정확하게 딱 넘어서서 위로 올라서 장대 양봉 이후에 도지 하나 딱 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S&P 500의 경우도 보시면 일봉상으로 똑같이 반등 이후에 61선 지지 한 차례 이탈이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날 갭으로 띄워가지고 장대 양봉 세워서 돌파, 그리고 나서 다시 121선에 와서 이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똑같이 주봉도 보시면 20주선 딱 밟고 일어선 다우와 S&P 500이 지금 거의 그림이 같은 상황이죠. 자, 나스닥 보시면요. 나스닥의 경우는 반등이 나오면서 61선 저항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돌파를 했다가 이후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한번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좀 더 강하게 올라서서 121선에 저항을 살짝 받는 듯 했습니다만 돌파 이후에 금요일 날 지지 테스트까지 보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크레이지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20주선 확실히 밟고 일어서서 장대 양봉 또 세웠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확실히 반등 강도는 지금 약한 상황인데 스물스물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난주 60일선의 저항을 한번 받는 듯 했습니다만 일단 끄집어 올렸어요. 끄집어 올리고 마감을 한 상태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 20주선을 근처도 못 간 상황입니다. 이번 주 또 한 번 더 올라야 20주선에 이 근처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20주선이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하향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코스닥의 경우도 60일선, 이게 코스닥이 지난주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60일선 돌파가 강하게 나온 상태로 지금 위로 올려주고 있는 상태니까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만 주봉상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코스피보다 약간 더 나은 정도의 수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 미국보다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뭐 오른 게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경제 지표들 발표된 것,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덜했습니다만 이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제법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컨센보다는 괜찮았지만 대체로 전월 대비 부진한 모습이었고 대체적인 지표들이 다 그런 식이었는데 ISM 서비스업 지수만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 경기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드디어 주택 가격 그리고 임대료 등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택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사실 조금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었던 고용보고서, 이 고용보고서가 완전히 싹 뒤집어 엎어버렸죠. 비농업 고용자 수가 컨센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서프라이즈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 정말 제가 수치를 잘못 본 거 아닌가, 이거 발표되고 나서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수치를 보고 나서 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화면을 딱 돌려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스닥 선물은 완전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미국 시장 뭐 지난주 금요일도 뭐 정말 견조했습니다. 급락 이후에 꾸역꾸역 장중 끄집어 올려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 마감을 했고, 다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하는, 이건 뭐 진짜 시장이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양봉 띄워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올랐어요. 당보합권으로. 그다음 S&P 500 같은 경우도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양봉을 보였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3.6%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3.5%로 더 줄어들었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기는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미국의 어제 고용보고서가 나온 걸 딱 보고 미국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고용보고서가 잘 나온다라는 건 연준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진짜 탄탄한 고용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어느 놈이 얘기했어? 경기 침체 전혀 이런 거 관계 없는 거잖아. 우리가 과도했네. 6월 달에 거의 크레이지 했네. 쓸데없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정도 같으면 뭐 긴축 강하게 가도 시장 충분히 견뎌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또다시 0.3%대, 아니 30%대에서 60%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공격적이고 강경하게 이 긴축 관련된 시그널들을 계속 내보낼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뭐, 블라드 총재, 뭐, 로레타 메스터 총재, 지난주에 발표했던 모든 연은 총재 분들 전부 강경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 건 실제로 인플레를 꺾어야 되는 거이지만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되는데 시장은 이미 8월 10일 날 나오게 될 CPI가 둔화될 거야, 픽아웃 보여줄 거야 라는 걸 선반영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너무 강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도 조금씩 다시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 구리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시작하는 모습, 얘네들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물가 또 올라가니까, 안 떨어지니까 이제 그 부분을 두드러 잡아야 됐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공격적이고 매파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 펠로시 의장이,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죠. 중국이 뭐 정말 이 선을 넘는 정도 수준의 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고, 대만 방문해서 중국을 또 정면 비판했습니다. 인권이나 법치적인 측면에서 정면 비판을 했고요. 그랬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장은, 아시아 시장은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은 큰 우려 없이 지나갔고,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유유히 떠났고 우리나라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여파, 그에 대한 감당은 오롯이 대만이 지금 다 지고 있는 상태죠. 중국 같은 경우는 펠로시 의장이 가고 나서 바로 대만 포위 작전, 군사 작전을 사흘 동안 진행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건 진짜 좀 심각한 이 인권, 그러니까 국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만 영공을 넘어가는
이 대만 머리 위를 넘어가는 미사일을 쏴서 대만 건너편에다가 쏘는, 이건 미국과 대만 모두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부분이죠. 어쨌든 굉장한 미중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대응이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물론 그 뒤로 이제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거의 모든 관계를 끊는 쪽으로, 이제 협력 관계를 끊는 쪽으로 얘기들이 좀 나와서 일말의 불안감은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별로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내려온 모습까지 왔잖아요. 금요일 날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일단 달러 가치의 부분들이 조금 그나마 상쇄시킨 부분이 좀 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보다는 제가 이제 기존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던 더 떨어져야 됩니다 했던 그 수준까지 지금 왔어요. 90달러대 초반 내지는 80달러대 후반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리비아 쪽에서 지난 6월이었나요? 리비아 쪽에서 이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 차질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정상화되면서 공급이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우디와 중동 지역 순방을 하면서 증산을 기대를 했었고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발표도 했었고 했습니다만 그 뒤 사우디가 우리 뭐 얘기한 적 없어 이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거의 바보를 만들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일 이 오페크 플러스에서 이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60만 배럴 증산이잖아요. 하루. 추가적으로 60만 배럴을 더 늘리는 건데 9월부터는 10만 배럴씩 늘리겠어.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줄이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 좀 미국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다음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왜 이 경기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가 낮아질 거라고 0.5%포인트 9월 이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확 떨어졌잖아요. 이제 0.5가 좀 늘어났고 0.75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물 많이 떨어졌고 2년물 많이 떨어졌고 10년물도 같이 떨어졌는데 경기 둔화 우려 같이 진행되면서 떨어졌었는데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쪽에서는 지난주 외인들의 매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6월 달부터 외국인들, 우리 지금 시장의 밸류 자체가 무지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우리 한국 시장의 주식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아마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계속 안 돌아섰고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았는데 이제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하순부터 시작해서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산다, 바이한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 환율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좋은데 1,300원대를 지금 기준치로 놓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가 재증가하는,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일간 10만 명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3분기 이후에 2분기 때는 우리 생각해 보시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 시작하면서 보복 소비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 견조하게 버텼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위축되기 시작을 하면 3분기 때 또 경기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다. 자,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될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경제 지표로 놓고 보면 일단 뭐니 해도 CPI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에 9.1%였잖아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8.9% 또는 조금 더 괜찮게 보는 쪽은 8.8% 정도까지가 시장 지금 컨센입니다. 8.8에서 8.9.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까지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8.8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근원입니다. 이 핵심 물가의 경우를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야 국제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게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곡물가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6.1%였잖아요. 죄송합니다. 6.1%였잖아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달이 이 5.9%였잖아요. 5.9%였는데, 이번 달은 요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6% 다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6%대를 다시 볼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지금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식품 물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 기업들이 가격들을 다 인상을 시켜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따지면 식료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따지면 조금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장에서 만약 지난주, 지지난주, 그러니까 8월 들어와서 첫째 주, 지난주죠. 지난주까지만이라도 좀 옆으로 기어줬으면 요렇게 나와도 시장은 환호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CPI 이후에 조금 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 너무 심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는 그만큼까지 못 올랐습니다만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발표되고 나서 그래 이제 피크아웃 하는 거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장의 안도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이거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 나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야, 근원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러면 진짜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이제 그렇게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뭐 그 국채시장, 그러니까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좀 눈치를 좀 봤다라고 한다면, 지표 요렇게 나온다 했을 때, 요렇게 나오고 나서 시장은 확실히 안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CPI 선반영하고 있다고. 선반영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발표 이후에 오히려 안 좋은 걸 더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이거 안 좋은 걸 본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러면 폭락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대신 이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식의 이제 나이키 흐름, 이 지속되는 흐름, 이거 말씀드렸던 게 한 번은 이렇게 내려갔다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물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와야 되는 건데, 조정을 받아야 될 때 받지 않고 더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조정을 받을 때는 다른 어떤 명분을 쌓아서라도 더 많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거의 지금까지 시장에 거의 철칙에 가깝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CPI 발표 이후에 한번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PPI도 있고요. 그 다음 미시간대 태도지수, 소비자 태도지수입니다. 이거 소비자가 빠졌어요. 소비자 태도지수가 이번 주 발표가 있고요. 7월 수출입 물가지수, 이건 다 미국 이 지표들입니다. 이제 요것들 발표가 있고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는데, 에반스 총재나 카시카리 총재 발언이 있는데, 뭐 이건 뭐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강경하고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두드러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고개를 자꾸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잡기 위해서 매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중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일단은 1차적인 봉합은 됐는데요. 중국이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만약 추가적인 대응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이고,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요대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은 뭐, 요대로 이제, 가라앉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요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중국의 반응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에서 그린 부양책, 이 기후변화 관련한 인프라법이요. 요게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조맨친 의원, 그리고 시네마 의원이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하면서 투표를 했고, 부통령의 캐스팅보드 한 표까지 행사를 해서 51대 50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단 상원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련 법들이 이제 하원 표결 남았고요. 하원 표결까지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서명이 남습니다. 요거까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경제는 아마 하반기 끝으로 가면 3분기 말 4분기 초로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연준이 쓰고 있는 통화 긴축 정책의 방향도 자꾸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연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번 달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게 75bp 인상 가능성, 9월 75bp 인상 가능성 지금 얘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건 요번 CPI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된다. 만약에 만에 하나 75bp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1월에 25bp 올리고 12월에는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한두 달, 한 번, 두 번 정도 이 금리 인상 없다가 그다음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으로 생기는 거죠. 내년 연초 인하 가능성이 그대로 열려 있는 겁니다. 요렇게 가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만에 하나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요렇게 가면 3.5거든요. 3.5인데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듯이 4%, 올 연말 4%까지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0.5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50, 여기서 25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블라드 총재의 얘기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지금 방식인 거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시장은 또 한번 이 안정화 흐름이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이 제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부터 야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라고 얘기했던 블라드 총재의 얘기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지금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잖아요. 그 흐름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부분도 일단은 열려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요겁니다. 요거 최대치가 요거. 아니면 50, 25, 25가 지금 현재의 시장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일단 지금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9월부터는 QT도 2배로 늘리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뭐 다른 방식을 취할 수는 없을 거고, 요런 식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정부에서의 부양책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를 받쳐주는 정도의 흐름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주 하원까지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 책상 앞에 올려놓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주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그동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난주 조정을 좀 보였잖아요. 조정을 보였으니까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지수 레인지를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레인지는 2430에서 254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0에서 850 정도를 보고 있고요. 조금씩 이제 다시 반등 흐름은 지금 보고 있는데 반등의 어떤 이 폭은 조금 줄어든 흐름을 지금 제가 일단 잡았어요. 왜냐하면 CPI 선반영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CPI와 그린 부양안, 그린 부양책입니다. 이번 주 관심 섹터, 지난주도 올려드렸던 제약바이오, 지난주 뭐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제약바이오였죠. 쏠림 현상이 나올 만큼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 초반에 제약바이오 좀 괜찮다가 주 후반 아마 이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부양안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 관련 섹터들은 지금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순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정을 보였던 애들 중심으로 조금 더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역시 그린 부양안에서의 수혜 섹터는 신재생 섹터만 있는 게 아니죠. 전기차 섹터도 있죠. 아마 2차 전지, 전기차 섹터들 이번 주 또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휴일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